네, 오늘 수급을 통해서 한국의 공약주를 이번에는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저희가 앞서서 썬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국내장에서는 그렇다면 썬런에 대항할 태양광 ESS 관련주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이성웅 다올투자증권의 영업부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태양광 ESS 관련주, 자, 국내 종목 중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신성 ENG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 우선 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그런 사업 매출 비중은 약간은 30%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다른 이제 클린룸 이런 뭐 드라이룸 같은 이 클린 사업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뭐 70% 가까이 좀 차지하는데, 하지만 이 신성 ENG 뭐 클린룸 쪽에서의 사업 부분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성장세를 보여주지만 이 태양광 쪽에서의 이 사업 쪽,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의 사업 부분의 매출 성장이 이 클린룸 사업 부분을 지금 앞지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신성 ENG에 대한 이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작년에 어떤 그 태양광 전체적인 그 모듈의 판가를 인상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원재료는 뭐 인상 부분이 계속됐지만 모듈 판가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마진 부분이 많이 안 나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제 뭐 그 올해 어떤 모듈에 대한 판가에 대한 상승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올해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 태양광 쪽으로 봤을 때 이 사업 부분이 작년에 한 1.5% 정도였다면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쪽에서의 마진 부분 7%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린 환경 쪽에서도 이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 반도체 고객 사양 물량의 증가도 있는 부분이고, 또 2차 전지 쪽에서의 업체들도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태양광 부분 쪽만 플러스 알파가 더 된다고 한다면 신성 ENG의 올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그 드라이룸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2차 전지 쪽과 또 연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2차 전지용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이 신성 ENG도 이 증평 쪽에서의 이 공장에 대한 어떤 가동률 상승률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업 이 클린 쪽에서의 이 수주 부분은 계속 잔고가 좀 쌓여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거의 500억 가까이 한 470억 정도의 지금 예상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안 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신성 ENG의 어떤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원방테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방테크의 어떤 PER을 대비한다면은 지금은 충분히 좀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태양광 쪽에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모멘텀도 있고 2차 전지용 쪽에서의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좀 안 갔던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한번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어제 1654원에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거래량이 안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왔던 지금 쏠림, 그러니까 뭐 로봇, 뭐 지금 우주 여러 가지 또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좀 모멘텀이 있는 테마로 좀 유동성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신성 ENG가 약간 좀 빗겨나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대비한다면은 저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8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근데 1,800원이 왔다고 해서 이 매도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더 매수를 할지 할 가격이 1,8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간 적은 마진이 좀 아쉬웠던 신성 ENG 올해는 모듈 판가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얘기와 함께 현 구간에서 매수 진입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목표가는 1,8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과 특징 줍니다. 출자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의 금전대여 공시가 나온 다산네트워크스 장중 약보합권 유지하다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거래됐습니다. CTK 정규장에서 9%대 강한 상승 후 시간 외에서 10%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 디딤 ENF, 외국인 대량 순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는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비안, 지난 4분기 흑자 전환 공시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서 8%대 상승했습니다. 3년 내 최고 영업이익 기록한 자율주행 관련주죠. 에이테크 솔루션, 장중 18% 급등 후 시간 외에서 7% 가까운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 차장님, 이 시간 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보면 좋을 기업 뭐가 있을까요?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테크 솔루션. 봐야 되는데 이번 주 초부터 이제 네. 정부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국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이런 부분이 주가가 좀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은 어떤 금융 기술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 자율주행과 좀 많이 겹치는 이유가 그 라이다 기술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주로 했을 때 에이테크 솔루션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에이테크 솔루션이 그 전에 금융 어떤 사출 쪽에서의 기술력으로만 어떤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솔루션 쪽으로의 그 방향을 사업 부분을 많이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에이테크 솔루션의 어떤 이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적도 기대를 하지만은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가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강하게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지금 이번 주에는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렸던 이 포트폴리오 다양화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에이테크 솔루션도 아직까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화보다도 저는 오히려 그냥 어떤 일반 제조업체보다도 실제 당장 안 나오더라도 이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의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의 그 직원들이 거의 엔지니어거든요. 한마디로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회사라고 했을 때는 에이테크 솔루션을 저는 좀 많이 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이미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도 그 일반적인 개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그렇고 3D 프린팅 이런 정밀 가공 쪽으로도 점점 세분화되고 세세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에이테크 솔루션에 이런 점은 좀 높게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엔지니어라고 했지만 이 수년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런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폭발성이 그 나오는 부분이 가시화가 빨리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괜찮아요. 또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가격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제 14,140원에 끝났는데 네. 어제 좀 거래량과 함께 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이 어제의 급등에 대한 부분이 조정, 그러니까 차익 실현 안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률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드라이브 호재까지 있는 그리고 기술 노하우가 탄탄한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가 14,14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다.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 종목 가운데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사무용 가구 1위 업체 퍼시스 외국인은 15일째 담아가고 기관 순매도 보였습니다. 생명보험 1위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사자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69% 빠졌습니다. 최근 우주항공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 롯데미저 외국인 9일째 순매수 행진 이어갔습니다. 인적 분할 계획이 통과된 OCI 그리고 최성분 빅데이터 보고서 발표한 인바디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시죠. 기관은 25일째 KB금융에 대한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SK매직, 워커힐 등 견조한 실적 향상 기대되는 SK네트워크스 기관 20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KT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 감소했는데요. 1.31% 하락 마감했고 기관은 11일째 순매수합니다. 어제 1.8% 상승한 SK하이닉스 기관이 6일 연속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온 그래서 3.4% 뛴 호텔신라도 4일째 기관이 담았습니다. 네, 차장님 이제 외국인 특징주 탑픽을 짚어주신다면요? 인바디를 한번 좀 말씀을 인바디, 네. 드릴 텐데 뭐 인바디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인바디의 키포인트 그리고 뭐 작년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수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이 증가세가 거의 70~80% 연간으로 봤을 때도 성장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일본 쪽에서 10% 정도의 그 성장세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 인바디의 우리나라 쪽에서의 내수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어떻게 파냐 또 얼만큼 성장세가 성장세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인바디의 해외 쪽에서 수주나 이런 부분이 가장 좀 가셔야되는 게 인바디의 주가 상승 랠리의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작년부터 이제 북미 시장이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이 좀 앞질렀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바디의 어떤 수주와 수출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인바디를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인바디가 일반 지금 그 가정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반 가정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전문가용 인바디가 오히려 지금 매출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인바디가 그 미국 쪽에서 해병대 쪽에서의 그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군대 관련 올해도 이 입찰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작년 4분기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개선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 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인건비나 어떻게 보면은 광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폭발력보다도 이런 대형 수주나 또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시장을 개척하는 점에서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인바디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미국 시장, 해외 시장에서 지금 수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도 좀 부탁드릴까요?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조정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하게 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어제 28,800원에 끝났는데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고 1차적인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최성분 분석 시장의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해외 쪽의 시장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넓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 앞으로 향후의 행보 주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어제 종가인 28,800원에 들어가도 괜찮은 지점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6,000원까지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 중에 탑픽 꼽아주시죠. 호텔신라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인천공항의 시내 면세점 후보자 얘기 나와주면서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이 면세점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안에서 역시 뭐 호텔신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 면세점에 대한 후보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리오프닝 효과까지도 지금 담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이번 주에 오른 게 우상향이라기보다도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우상향보다도 어떤 속도 부분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시내 면세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올해 상반기 때까지,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의 올해 그 상반기 때 실적은 아직까지는 물음표일 수 있겠지만 하반기 때는 확실히 개선이 되겠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반기 때 실적에 대한 그 약간의 전망이 안 좋았던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의 이 시내 면세점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인천공항 시내 면세점 후보에 대한 부분은 이 주가를 호텔신라가 주가를 갈 수밖 크게 더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시작점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텔, 레저, 또 숙박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뭐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도 이 뭐 제주 호텔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투숙에 대한, 특히 제주 호텔 쪽에서의 약간의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당연히 작년, 재작년보다 높아지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호텔신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어제 종가 매수해도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 8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7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매수가 78,900원, 목표가 1차 목표가가 85,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을 중심으로 어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아주 깔끔하게 제시해 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